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책남자입니다. 한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바로 책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궁금한 10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는 무엇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서 호흡기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다. 이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두 종은 각각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개된 연기 서열 분석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 유사 바이러스 박쥐 바이러스와 유전자 일치도가 가장 높아 박쥐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한다. 4번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써야 예방 효과가 있나? KF94 이상 마스크만 써야 한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나돌기는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KF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하는 보건용 마스크 등급으로 코리아 필터의 약자다. 80, 94, 99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KF80만 돼도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고 한다. 넘어갈게요. 8번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블룸버그 산하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인텔리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넘어가고 10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용어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접촉자는 확진 환자 접촉한 사람들을 통틀어 일컫는데 노출 시간, 노출 위험도에 따라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로 분류한다. 환자와 같은 공간에 얼마나 오랜 시간 체류했는지,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등을 보고 역학조사관이 판단한다.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후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비말 감염과 공기 감염. 비말은 튀어서 흩어지는 물방울이란 뜻이다. 환자 침이나 콧물 같은 체액이 재채기나 기침 등으로 튀어 감염되는 것을 비말 감염이라고 한다. 공기 감염은 체액이 마른 후에도 바이러스가 공기를 떠다니면서 이 곳곳에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다. 2차 감염. 확진 환자의 바이러스가 전파돼 다른 환자를 감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한시장에서 야생동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1차 감염자라면 국내 확진자는 2차 감염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10가지 중에서 몇 개 부분만 읽어봤는데요. 다 읽어드리고는 쉽지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시간 다 읽어드리면 시간적으로 좀 루즈해지는 부분도 있고 저작권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맛배기 정도로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58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3번 중국 대륙을 덮친 사스 바이러스의 범인은 사양 고양이, 전염병보다 무서운 공포.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정보가 없을 때 데이터, 믿음, 추론 등 온갖 지적 자원을
동원하여 공감대를 구축함으로써 대중들은 마치 해결자처럼 대응한다. 미국 사회학자 타모츠 삽 시부타니가 유언비어의 속성을 두고 한 말이다. 정보 부재로 인한 두려움은 각종 유언비어를 낳아 대중들을 쉽게 비이성적으로 변하게 만들어 사회 곳곳에서 혼란을 부추긴다. 네, 넘어갈게요. 61페이지 전염병 확산의 키워드 슈퍼전파자. 슈퍼전파자를 찾아내 통제하는 것이 사스를 통제하는 핵심 열쇠이다. 사스 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2003년 4월 세계보건기구 관계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전염병 역학 분야에서 슈퍼전파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역학자들 사이에서 사용되어 온 용어였다. 일반 대중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 슈퍼전파자를 폭넓게 인식하게 된 계기는 2003년 사스 유행 때이다. 2003년 사스 유행 때 주요 슈퍼전파자의 사례를 살펴보자. 네, 사례는 사서 읽어보시고요. 저는 넘어갈게요. 64페이지 방치된 감염자. 두 번째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소수의 슈퍼 전파자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전염병을 확산시킨다. 1997년 옥스퍼드 대학 울하우스는 과거 전염병의 전파율 측정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많은 전염병 발생에서 특정 집단 내 소수의 감염 환자 20%가 전체 감염 환자 80%에게 감염시킨다는 20-80 경험 법칙이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2003년 홍콩과 싱가포르 두 도시에서 발생한 사스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단 7명의 슈퍼 전파자가 전체 감염자 중 4분의 3을 감염시켰다. 심지어 대부분의 감염자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4번 신종 코로나, 사스, 에볼라, 재앙급 바이러스, 박쥐가 주범일까? 중국 우한의 비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글로벌 위험이라는 것은 운명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과 머리의 합작품이며 기술 지식과 경제적 이익 계산의 결합에서 나온다. 독일 사회학자 올리백이 구해져서 글로벌 위험 사회에서 했던 말이다.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는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세계를 위험으로 몰고 가고 있는 주범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병원체,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넘어갈게요. 76페이지 푸시앤풀 신종 전염병의 계속되는 출현.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자연 숙주라고 불리는 동물 집단 내에서 그 바이러스가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가능하다. 자연 숙주 집단 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유행하기 위해서는 감염 개체가 최소한 다른 한 개체 이상의 개체를 감염시켜야 바이러스 유행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한 개체가 감염시킬 수 있는 평균 개체 수를 뜻하는 전문 역학 용어로 이것을 기본 감염 재생 지수라고 한다. 기본 감염 재생 지수가 높을수록 전염력은 강하게 나타나며 반대로 낮을수록 바이러스 전염이 급격히 떨어진다.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일단 그 집단 내 개체 수가 충분히 존재하고 숙주 개체가 서로 빈번한 접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네, 넘어갈게요. 84페이지
마지막 문단 85페이지. 이러한 특징들이 여기서 이러한 특징 앞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어서 따로 사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특징들이 신종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자주 출현하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지구상의 박쥐가 사라지지 않는 한, 푸시앤풀 여건이 지속되는 한, 야생동물에 대한 음식 문화가 변하지 않는 한 신종 전염병은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다. 다음 무대가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네, 넘어갈게요. 92페이지 제2장으로 넘어갔어요. 바이러스, 두려움의 실체를 파헤쳐라. 1번, 바이러스,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나쁘기도 착하기도 한 바이러스. 컴퓨터가 대중화되면서부터 우리는 바이러스란 용어를 자주 들으며 살아간다.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바이러스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면서부터 누구나 한 번쯤은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 난감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으로 복구하기도 하지만 대개 파일이 망가져 못쓰게 돼버린다. 특히 업무와 관련되거나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는 경우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구입한 지 오래되어 이제 구형 모델이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컴퓨터 바이러스까지 걸려 집안의 컴퓨터를 갈아치운 적도 있다. 그래서 한번 컴퓨터 바이러스를 습격을 당하고 나면 각종 파일을 주고받을 때 습관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체크하게 된다. 네, 넘어갈게요. 좀 많이 넘어갈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넘어갈게요. 3번 생활 도처에 함께 숨쉬고 있는 바이러스. 물에도 바이러스가 이 부분은 빼고 132페이지 135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깨운 바이러스 질병. 한국인은 언제나 피곤하다. 언론에서 잊을만 하면 기사거리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일할 수 있을 때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덕이라는 관념이 여전하다. 직장 또는 개인 사업장에서 하루에 10여 시간씩 심지어 휴일 없이 일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사회적 인적 관계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성공의 지표로 남아있어 각종 저녁 모임, 직장 회식 등으로 밤까지 너무 바쁘다. 오로지 일하고 돈 버느라 휴식도 쉴 겨를도 없다. 언제나 피곤하고 힘들다. 네, 넘어갈게요. 140페이지 알고 보면 바이러스가 범인인 감기. 당신은 살아가는 동안 바이러스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도시와 인구 밀집 등으로 알게 모르게 누군가와 수시로 접촉하며 살아간다. 대중교통의 발달로 우리는 어디에나 갈 수 있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하며 누가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간다. 우리가 그러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모든 외부 병원체를 걸러낼 수 있는 특수 멸군기 안에서 생활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것도 만지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바이러스에 걸리는 일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넘어가겠습니다. 제3장
어떻게 인류를 위협하는가? 네, 154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주인공의 등장, HIV. 1981년 6월 5일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발행하는 보건주간지에 한 이례적인 면역 결핍 환자를 소개하는 사례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 환자들은 여기 넘어갈게요.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가 많아가지고. 네, 163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읽을게요. 세계 각국은 신종플루 팬데믹 선언 이전부터 이미 감염자 격리 통제와 타미플루 치료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백신을 개발해서 예방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서두르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겨울철 신종플루가 극성을 부리기 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백신 생산을 서둘렀다. 백신 개발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인 그해 10월 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지금 신종플루는 상제하는 전염병으로 간주하고 일반 독감으로 분류하여 매년 동절기 직전에 접종하는 계절 독감 백신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전염병이 여러 대륙에서 대유행하는 상태를 팬데믹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러 대륙에서 동시에 발생한다고 모두 팬데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아마도 지역 사회에서의 전염병 유행이 통제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가 아닐까? 네, 넘어가서 181페이지 읽겠습니다. 어, 181페이지 읽기 전에 178페이지 침묵의 살인자 간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약 1,100만 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약 800만 명이 암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신규 암 환자는 매년 21만 명이며 국내 총 암 환자 수는 2017년 기준 186만여 명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암 환자 100만 명 시대에 돌입했다. 네, 179페이지 넘어갈게요. 일반인 상당수는 간암의 주된 원인이 지나친 흡연이나 과음 등일 거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간암 환자의 70%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몸속에 가지고 있다. 즉,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의 주범인 셈이다. 넘어갈게요. 186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숙주 경비대. 바이러스는 어떻게 몸속으로 침투할까? 우리 몸은 대부분 피부로 덮여 있다. 이들 피부는 도성의 성곽과 같아서 여간에서는 바이러스 병원군이 스스로 피부를 뚫고 통과하지 못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각종 병원균의 위험에 시달릴 것이고 아마도 생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피부가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균 인큐베이터 안에서 각종 멸균 음식만 섭취해야 할 것이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201페이지. 담대한 도전. 우리는 수백만 년 전부터 지구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다. 처음에는 아프리카 밀림에서 살았고, 그 후 인류의 서식처는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인류는 직립보행 후 걸어다니기 시작하다가 말, 낙타 등 동물을 이용해서 보다 멀리까지 이동하기 시작했다. 네, 넘어가서 205페이지. 바이러스의 진격. 바이러스가 기존의 자연 숙주 영역을 벗어나 종간 장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숙주로 뛰어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이러스가 가진 열쇠인 세포 수용체 결합 부위가 숙주 세포 현관문에 있는 자물쇠인 수용체 구조에 딱 들어맞아야 한다. 만약 실수로 집 열쇠를 잃어버려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가정해보자.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우선 철사 같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서 집 열쇠와 유사한 구조물을 만든 다음 현관문 자물쇠를 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상황이 생각보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열쇠 수리공에게 달려가서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새로운 열쇠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바이러스가 자연 숙주를 떠나 새로운 숙주로 전이할 때 일어난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 그 전에 이제 제4장 신종 전염병 지구촌을 위협하다 4장이 됐고요. 페이지는 224페이지입니다. 그 전에 222페이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신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반드시 최근에 사람 집단에서 출현한 것만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오래전부터 사람이나 동물 집단에서 심각하지 않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최근에야 그 존재가 밝혀져 신종 바이러스로 대접받는 경우도 있다. 1980년대 대표적인 신종 바이러스인 사람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가 그런 사례이다. 이 바이러스는 1980년대 중반에 처음 그 존재가 확인되었지만 그 후 역추적 조사를 했을 때 이미 아프리카에서 1959년 감염 환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야생 침팬지로부터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넘어갈게요. 224페이지. 언제나 사람 주변에 존재하는 신종 바이러스.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람에게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닌 동물종으로부터 넘어온 바이러스들이다. 이 바이러스들은 스스로 공기를 통해 사람에게 무작정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바이러스가 서식하던 원래의 숙주 동물에서 새로운 숙주인 사람으로 넘어오려면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와 수많은 접촉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적 제반 여건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네, 너무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각 개인분들이 찾아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로 할게요.
253페이지 말고 254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 나갈게요. 오늘날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다. 2014년 우리 국민 중 약 1600만 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우리 국민 3명 중 1명꼴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셈이다. 아시아와 미국, 유럽 지역 방문객들이 줄을 이루지만 아프리카와 남미 대륙을 여행하는 한국인들도 적지 않다. 국내 해외여행객의 수는 10년 전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그리고 넘어가서 258페이지 전염병의 인큐베이터 대도시 필자가 처음부터 읽지 않고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 나갈게요. 인구의 도시 집중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지난 2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도시 인구의 비중은 5%에서 50%까지 급증했다.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도시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시화는 최소한 보건적 측면에서 뚜렷한 상반된 명암 효과를 만들어낸다. 경제적 수준이 뒷받침될 경우 보다 나은 위생 환경과 보건 서비스 같은 보건 공공재 혜택은 감염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반면 열악한 위생 환경과 인구 밀집은 수인성 질병과 호흡기성 질병의 급속한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 네, 넘어갈게요. 274페이지 쓰나미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구촌 어디에선가 신종 바이러스들이 발견되고 있다. 수천 종의 신종 바이러스들이 야생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중 상당수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해가 거의 없이 동물 바이러스 그 자체에만 머문다. 유럽의 반추 가축들 사이에 나타난 슈말렌베르크 바이러스처럼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가축에서 발병하여 축산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286페이지 그 전에 이제 제5장 신종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우리의 노력. 먼저 할 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 마스크의 시대, 전염병을 통제하다. 메르스 공포가 한국 사회를 뒤덮었던 2015년 6월 아침, 메르스 관련 기사들이 방송, 언론의 메인 뉴스를 독점하고 있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사람 상당수는 마스크를 쓰고 분주히 움직였다. 전철역 입구마다 간이 마스크를 파는 사람들이 낯설지 않았고 폭발적인 마스크 수요의 품귀 현상까지 나타났다. 마스크 제조회사는 일시적이지만 엄청난 대목을 맡고 있었다. 네, 넘어가서 사소하나 289페이지 사소하나 중요한 개인위생. 전염병이 유행할 때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노력은 제한되어 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이다. 개인 위생이 왜 중요할까? 이에 대한 내용은 각자 알아서 읽어주시기 바랄게요. 넘어가서 294페이지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읽어 나갈게요. 지금 이 순간 지구촌 어딘가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중 상당수는 그 지역에서 유행하다가 찻잔 속의 태풍처럼 사라질 것이고, 일부 바이러스는 그 지역 사회를 벗어나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우리의 생활 반경이 확대되고 빨라질수록 전염병의 확산 속도도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구촌 어디인가에서 신종 전염병의 출현은 우리의 예측 영역 바깥에서 돌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염병 확산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네, 넘어갈게요. 308페이지. 3번 진범만큼 위험한 잠재적 요소 찾기. 사막에서 바늘 찾기.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의 출현을 예측하는데 번번이 실패했다. 신종 바이러스 자체가 과거에 출현한 적이 없는, 그래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돌발 변수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 법칙에 의존해서 신종 전염병의 출현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분명히 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데에는 인과관계가 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돌발 변수를 잡아내는데 여전히 서투르다. 신종 바이러스가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생물학적 경로로 출현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 출현을 대비할 수 있는 사전 준비 태세 없이 사후 약 방문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 후속 폭풍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네, 넘어갈게요. 312페이지. 사람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들은 중간 매개체 동물과 빈번한 접촉을 거치며 동물 수용체에 맞도록 구조 변경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동물의 바이러스가 적응하게 된다. 그 이후 동물과 사람이 빈번한 접촉을 하면 같은 방식으로 사람에게 적응하도록 돌연변이를 통해 바이러스의 구조 변경이 이루어져 왔다. 이런 연유로 자연계에서 수집한 야생의 바이러스를 인간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바이러스 리스트에서 마냥 배제할 수는 없다. 네, 넘어가겠습니다.